오늘은 베이서스 허브 3종 준비했습니다. 고르는 방법부터 왜 얘들은 이렇게 특이하게 비상 탈출 버튼 같은 게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Hi guys! 고나고입니다. USB-C 허브가 원래는 약간 맥북의 전유물 같은 제품이었죠. 맥북에요? 맥북 프로 할 거 없이 포트를 넉넉하게 넣어주는 편도 아니고 또 포트 종류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별도의 허브를 쓰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 랩탑도 마찬가지죠. 초경량 랩탑 같은 경우 포트를 넣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이제는 태블릿까지도 확장성이 좋아지면서 허브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허브의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을 제가 추천하고는 했는데 솔직히 정말 지금까지 많고 많은 여러 가지 허브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부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는 뭐 누가 어떤 브랜드가 안정성이 부족해서 이거는 정말 못 쓸 지경이다 이런 제품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필요한 포트 구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USB-C 허브라는 게 애초에 대역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여유가 있는 기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4K 60Hz 모니터를 USB-C 허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건데 이게 HDMI 하나의 출력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허브라는 게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중 포트를 사용하는 순간 디스플레이 출력 스펙이 떨어지거나 다른 포트의 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허브를 구입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려는 대략적인 대역폭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구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베이서스 제품의 경우 제가 봤을 때 포트의 다양성과 실제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성까지 잘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C타입 허브에 여러 개의 USB-C 포트가 있는 건 사실 그다지 큰 쓸모가 없어요. 애초에 허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이 10GB인데 그 안에서 다시 다양한 C타입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허브가 해줘야 되는 포트 다양성 역할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8-in-1 제품의 경우 대역폭을 크게 할당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허브의 목적인 포트 다양성에도 잘 부합하도록 USB-A 타입 포트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USB 3.0 포트가 2개라서 동글로 2개를 쓰고도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으로도 쓰기에 좋아요. 그리고 PD 충전을 위한 포트가 존재하는데요. 허브를 사용하는 쪽에서 충전을 맡아주게 되면 허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다른 USB-C 포트에 풀 대역폭이 필요한 외장 SSD, 모니터 연결이라든지 또 10GB 이더넷 연결 같은 다른 용도의 대역폭으로 쓸 수 있게 해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에다가 풀사이즈 HDMI, 이더넷 포트,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까지 이거는 연결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조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포트를 항상 최고의 연결 스펙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HDMI 포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터나 TV에 연결하고 저의 경우는 이더넷 포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요즘 랩탑에 유선랜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이럴 때 꼭 필요해서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분들도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이 포트까지 있으면 별도의 리더기 없이 그냥 딱 이 허브 하나로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급적 기기 하나가 본인 소유의 랩탑으로 연결하는 모든 확장성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이 말은 곧 전부 모든 포트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걸 반드시 사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허브 같은 경우는 5-in-1인데요. A타입 4개, HDMI 1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리뷰용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랩탑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글 2개 사용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는 항상 연결해두고 리뷰할 때마다 그냥 허브 하나 꽂아서 이게 마치 하나의 동글인 것처럼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HDMI 아웃은 매번 쓸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진 않지만 리뷰하면서 화면 녹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필요한 조합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건 가격이 8-in-1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는 반드시 이더넷 포트랑 SD 리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7-in-1 옵션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조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어떤 USB-C 허브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신기한데?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여기에 보면은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럴 때 있죠. 미팅 중에 자료를 함께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뜨는지 그리고 검색 기록은 어떤 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로 뭐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그거는 뭔가 저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딱 공개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워낙 나의 취향을 그대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팅 중에 공개되는 게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잠깐 HDMI 뽑고 연결하면 다시 재연결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파란 화면 떠서 신호 없음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좀 그렇죠. 뭔가 되게 준비 안 된 것 같고 아마추어 같고 그럴 때 이 특이한 동그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 없음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블랙아웃된 화면으로 바뀝니다. 마치 이런 화면을 준비한 것 같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슬리거나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회의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환해서 띄우고 공유하고 이런 걸 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또 막 불편하진 않겠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대로 잘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베이서스 허브 사용하면서 처음 본 기능이고 또 처음 사용을 해본 기능인데 괜찮았어요.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아이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